네, 이번 시간에는 MCU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기능인 이 MCU 클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CU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때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클럭의 동기가 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클럭 주파수가 높으면 더 빠르게 이 명령어 처리, 즉 일을 열심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아래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클럭 신호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클럭에 맞춰서 이 MCU가 뭐 내부적으로 명령어를 처리를 하던가 뭐 데이터를 이동을 시킨다던가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클럭의 이 상승 엣지나 이 하강 엣지 동기가 돼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화가 된다는 것은 이 엣지마다 어떤 특정한 명령어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 STM32 F767 같은 경우에는 최대 216MHz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216MHz로 동작을 시키려면은 뒤에서 배우는 이 PLL 회로나 이 오버드라이브 같은 작업들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STM32F767의 이 내부 블록도입니다. 일단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 암코어예요. 지금 얘는 암코어텍스 M7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주변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GPIO나 뭐 타이머, 뭐 SPI 통신, 뭐 UART, 또 여기도 타이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이제 설계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암코어랑 이 주변 장치랑 결국엔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클럭의 동기가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클럭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냐라고 하면은 요 AHB1 버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얘는 216MHz로 동작을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버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분기를 통해서 APB1과 APB2로 나뉘어져서 APB2는 108MHz, APB1은 최대 54MHz의 속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결국엔 저희가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럭을 설정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프리스케일러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 프리스케일러는 각각의 모듈마다 다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GPIO나 뭐 ADC, 타이머 같은 그러한 모듈들마다 프리스케일러가 존재를 하고, 이 프리스케일러를 이용을 해서 클럭 주파수를 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주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이 입력 클럭 주파수가 만약 100MHz라고 가정을 하고, 이 프리스케일러의 이 분주비 값을 나누기 2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100MHz짜리의 그 신호가 이 프리스케일러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50MHz의 신호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빠른 이 주파수를 왜 낮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주파수가 빠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전력 소비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빠르게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엄청 빠르게 동작을 하면서 전력을 소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타이머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다 배우겠지만 어떤 주기를 정해주거나 그 숫자를 세는 그 간격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프리스케일러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이 프리스케일러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프리스케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클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럭에는 크게 4가지의 종류의 클럭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HSE, 하이스피드 익스터널 클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SE 클럭 신호는 지금 요 우측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이 OSC in 그리고 OSC out 요 핀에다가 이 외부 크리스탈이나 아니면 세라믹 레조네이터를 접속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또는 어떤 외부의 구형파 클럭 주파수로도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저희 실제 회로인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MHz의 외부 크리스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커패시터 2개를 사용을 해서 이 정연파 신호를 STM32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로 설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HSE 클럭을, 이 외부 클럭을 16MHz를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 HSI 클럭입니다. 얘는 하이스피드 인터널 클럭인데요. 얘는 이 말 그대로 MCU 내부에 존재를 하는 클럭입니다. 얘는 내부에 RC 오실레이터에 의해서 이 클럭 신호를 발생을 시키는데 16MHz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시스템 클럭으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PLL 클럭 소스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시스템 클럭이랑 이 PLL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HSI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 내부 회로로 동작을 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가 절감은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좀 떨어진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MCU가 리셋된 후, 즉 전원이 오프가 됐다가 딱 ON이 되는 그 순간에는 디폴트로 이 HSI 클럭을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저희가 클럭을 다룰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오실레이터가 동작을 실패를 하거나 정지를 했을 때도 이 내부에 이 클럭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LSE, 이 로우 스피드 익스터널 클럭인데요. 얘도 이제 결국엔 외부 핀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 외부 핀에다가 32.768kHz죠. 위에서는 다 메가헤르츠 단위로 하다가 지금 이제 kHz 단위의 클럭을 사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린 클럭이고요. 그래서 이름도 로우 스피드 클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저전력으로 RTC에 공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RTC는 리얼타임 클럭이라는 모듈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SI 로우 스피드 인터널 클럭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MCU 내부에 RC 오실레이터로 발생을 시켜서 32kHz의 저주파 클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정지 모드나 대기 모드에서 동작을 하고요. 이 워치독이나 이 RTC의 클럭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요 HSE랑 요 HSI 클럭을 이용을 해서 PLL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클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클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PLL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일단 요 PLL은 요 HSI, 이 내부 하이스피드 클럭이죠. 요 HSE는 이 외부의 이 하이스피드 클럭, 요 신호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이것보다 더 높은 출력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주파수 채배 회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16MHz의 신호를 이제 PLL에 입력을 하면은 요 내부에 회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MCU 안에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요 PLL 회로의 출력은 더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이제 PLL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PLL의 출력 주파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우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STM32 큐브 ID를 사용을 해서 이 할 드라이버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프리스케일러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뭐 주파수를 얼마로 설정을 하고 얘도 프리스케일러 값을 설정을 해주고 한 다음에 뭐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은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요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실제 지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입력인데요. 입력이 이제 HSI 내부 그리고 외부 요 신호 두 개를 일단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지금 시스템 클럭이에요. 지금 요 안에 값들은 일단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프리스케일러를 통해서 요 H 클럭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에 얘가 AHB 버스 클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블록도에서 봤듯이 요 AHB 버스의 이 신호를 받아서 APB1이랑 APB2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APB1 프리스케일러랑 APB2 프리스케일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신호를 이제 APB1은 이 P클럭 1과 동일한 거고요. APB2는 P클럭 2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모듈한테 이 클럭들을 공급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저희가 이 PLL 회로를 잘 다뤄줘야 되는데요. 우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제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LL 회로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RCC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다음과 같은 레지스터들을 다뤄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PLL의 ON 비트를 0으로 설정을 한다는 것은 PLL을 잠깐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PLL을 일단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요 레디 비트가 0으로 되었다 라는 거는 이제 레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CFGR 레지스터는 이 PLL 내부의 프리스케일러 값들을 이 우측의 그림에 요러한 프리스케일러 값들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PLL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LL ON을 시키게 딱 되면은 즉 PLL ON 비트를 1로 설정한다는 게 이제 PLL을 이제 동작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비트를 설정을 하면은 이제 PLL 회로가 이제 동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요 레디 비트가 1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PLL이 완벽하게 이제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비트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PLL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은, 일단 입력으로는 HSI나 HSE 클럭을 입력으로 줘서 요 PLL 회로의 출력을 보면은 요 시스템 클럭이죠. 시스템 클럭이 여기 있는데, 얘가 AHB 프리스케일러를 통해서 요 나온 신호가 이제 AHB 클럭이다. 그리고 얘를 H 클럭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신호가 이제 APB 프리스케일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APB1, APB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나오는 이 주파수가 APB1, APB2 이 버스에 클럭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그때는 뭐 P 클럭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일단 HSI는 16MHz로 동작을 하고요. HSE는 이제 외부 크리스탈인데 4에서 26MHz까지 동작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PLL은 시스템 클럭을 이제 만들어주는 소스이죠. 그 다음에 이제 LSI나 LSE는 내부에 있는 이 저전력 그리고 저스피드의 클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클럭을 세팅을 할 건데요. 이제 클럭도 막 세팅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시트에 제조사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 순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따라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리셋이 된 후에, 즉 MCU가 전원이 오프가 됐다가 딱 켜지는 그 시점에서 이 RCC CFGR이라는 레지스터에서 일단 디폴트로, 그러니까 초기 값이 HSI, 내부 이 HSI 클럭이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 프리스케일도 1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요 CPU 코어는 16MHz의 H 클럭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왜냐면 요 HSI 클럭이 16MHz이기 때문에 CPU도 16MHz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더 빠른 클럭을 원하기 때문에, 즉 시스템 클럭이 HSI가 아닌 다른 클럭으로 저희는 변경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현재 클럭의 동작이 안정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인은 요 CR 레지스터에서 이 안정 상태 표시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하다라고 하면 비트가 1로 설정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안정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클럭 레지스터 설정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 클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적은, 즉 교육용 키트에서는 AHB, APB1, APB2 요 버스 클럭들을 각각 216, 54MHz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C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동 킥보드 펌웨어 구현을 할 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B 프리스케일러가 1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 P 클럭이 그대로 타이머에 공급이 되지만, 이 프리스케일러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P 클럭 주파수의 2배가 타이머에 공급된다는 점을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블록들 한번 다시 보면은 저희는 이 핀에다가 16MHz의 뭐 이런 16MHz의 외부 크리스털을 부착을 한 상태이고요. 그때 이제 나오는 이 클럭이 HS이고, 내부에는 RC 오실레이터인 16MHz의 HSI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HSI랑 HSE 두 개의 신호를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이제 AHB 프리스케일러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 클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클럭이 다시 APB 프리스케일러를 통해서 APB1과 APB2 클럭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름을 얘도 이제 P 클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